4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자, 0-를 대입하면 여기 0-를 대입하는 거니까 1-, 0-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0-라는 거, 이 0의 제곱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방향성은 따로 생각한다. 따라서 일단 숫자 먼저 계산하면 1에서 0 빼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1 플러스니까 1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 따라서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은 지금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줍시다. 그러면 지금 0보다 작은 상태에서 4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였으니까 0 넣으면 -7이죠. -7보다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7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10인 이런 형태로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내가 0의 왼쪽에서 온다 라고 하면 0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다. 그러면 얘는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0보다 작은 값에서 오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죠. y 값은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는 fx가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fx니까요. 자, 그러면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다 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y는 0이니까요. 얘가 이제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f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쪽이죠. 따라서 목표가 -7이다. -7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7번 보시면요. 지금 정의역이 함수의 그래프와 정의역이 이럴 때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지금 0 플러스로 오고 있대요. 그러면 0보다 이제 큰 데서 오는 거니까 얘는 목표가 3인데 우리는 합성에서는 여기서는 3에서 아래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3-라고 생각해야겠죠. 얘가 3-로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F3-니까 3에서 왼쪽에서 오고 있다. 그래서 3이 목표겠죠. 목표가 3이다. 따라서 얘는 이제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 플러스니까 2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 그러면 얘는 3을 유지하면서 오고 있으니까 방향성이 그냥 얘가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F3을 구하시면 F3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2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극한의 표현이 없는데요. 지금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가 안 나와 있고, 극한값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지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좌극한은 기본적으로 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fx가 x제곱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y는 x제곱, fx는 x제곱 이렇게 그려주시면 x제곱이 결국 이제 x가 0보다 작은 데서 오지만 결국 실제로 값은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는 거죠. y는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으니까 0 플러스. 그래서 얘는 이제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극한이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결국 위에서 오고 있는 거죠. 위에서 오고 있는 거니까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다. fx도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다. 따라서 g0 플러스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0에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목표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10번 봅시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서 둘이 같다 해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0의 우극한과 좌극한 보는 거니까 0의 오른쪽, 왼쪽 둘 다 1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해서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얘는 이제 0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오는데 지금 gx를 보는 거죠. 따라서 0의 왼쪽에서 오고 있으면 0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으면 1을 유지하면서 오는 거고, 그러면 f1이 되고요. 이게 이제 좌극한일 거고, 그 다음에 우극한은 0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거죠. 따라서 -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다. -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다.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각을 계산해 주시면 F1은 몇이에요? 여기는 1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여기죠. 1 넣으면 1이고요.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 -1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 0이죠. 목표가. 그래서 얘는 이제 다르니까 틀렸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자, 디귿 보면요. 얘는 1보다 왼쪽에서 오고 있다. 정확하면 얘는 fx가 1보다 왼쪽에서 오고 있으면 결국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죠.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데에서 오고 있다죠. fx가 0보다 큰 데에서 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g 0 플러스니까. 그리고 이제 x가 1 플러스에서 오고 있다 라고 하면 얘는 1보다 오른쪽에서 오고 있죠. 그러면 0보다는 아래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0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다. 그래서 얘네를 비교하면 되니까 g 0 플러스는 결국 목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g 0 마이너스는 0 왼쪽에서 오니까 1이다. 그래서 얘는 다르죠. 자, 14번 봅시다. 여기는 뭐 필수제 나와 있긴 한데 그냥 한 번씩 건드려 드릴게요. 얘는 이제 자, 4보다 큰 데서 오든 작은 데서 오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쨌든 얘는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0분의 1이니까 당연히 무한으로 가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이제 2보다 작은 값에서 2를 빼니까 당연히 얘가 음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제 x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약분하시면 x 마이너스 2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된다? 2 마이너스를 대입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방향성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목표 값을 구하는 거니까 2를 대입한다.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맞겠죠. 따라서 얘가 이제 맞는 거고요. 2번이 맞는 거고, 3번 얘는 이제 가우스가 들어갔는데 정수 부분 구하는 거죠. 따라서 0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은 걸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다. 작은 데서 오고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2가 돼야겠죠. 따라서 얘는 틀렸다. 이제 2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얘는 이제 0 플러스 넣으니까 그냥 0보다 큰 거 넣으니까 그냥 0으로 정수 부분 0이겠죠. 0보다 큰 거 넣으니까 0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0 넣으니까 0분의 0보다 큰 거다. 그러면 어쨌든 계산하면 0은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면 0보다 큰 데서 오고 있는 거고 얘는 0이니까. 그래서 얘는 미안합니다. 0보다 큰 데서 오니까 얘는 0보다 큰 데서 오고 0이죠. 쏘리. 그래서 얘 자체가 0이다 보니까 그냥 0일 수밖에 없다. 이건 0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모분에 0이니까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다.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연속함수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1을 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제 x에 1을 대입해 주시면 1 대입하면 몇이요? 3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16번 봅시다. 자, 다음 그래프가 이제 나왔을 때 지금 가우스 fx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함수값의 어떤 정수 부분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상황이 얘가 fx가 1이고 얘가 fx가 0이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면 좀 편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오고 있다. 이쪽에서 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0보다 크고 0과 1 사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다 몇으로 가? 다 0으로 가겠지. 얘를 그러니까 0보다 큰 애를 지금 가우스 때리면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어도 어차피 0보다 큰 데서 오니까, 그죠? 얘는 0 플러스잖아요. 따라서 얘는 0 플러스를 넣기 때문에 0이다. 그 다음에 3번은 1보다 왼쪽에서 오는 얘도 마찬가지로 0 플러스니까 0이고요. 마찬가지로 1의 오른쪽에서 오면 얘는 0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정수 부분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더 작은 값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거에서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0. 몇몇이니까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한다 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한다. 그냥 0이죠. 따라서 가우스 0이니까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7번 갑시다. 얘는 이제 0보다 큰 데서 작은 데서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우스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얘가 이제 정수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0.5 같은 거 넣으면 바로 0이 되고 그대로 0이 되고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y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이죠. 0보다 작은 걸 넣으면 뭐 마이너스 0.5 같은 거 넣으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얘도 이제 아니겠죠. 0보다 뭐 0.5 같은 거 넣으면 양수인데 마이너스 0.5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0하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얘는 1 넣으면 1인데 1보다 작은 거 넣으면 마이너스 그냥 0이잖아요. 이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래프 자체가 애초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0에서는 이제 정확한 우칸이 다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얘는 이제 0보다 크면은 그대로 나올 거고 0보다 작으면 반대로 나오겠죠. 따라서 이제 1과 마이너스 1이다. 얘는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다르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은 얘는 이제 x가 1로 가면 x가 1이 아니면서 x가 1로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x가 1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인수분 해주시면 어쨌거나 약분이 무조건 이쪽이 아니죠. 약분이 무조건 가능하다. 따라서 1 대입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 존재한다. 19번 갈게요. 지금 이제 gx는 당연히 가우스 x니까 가우스 x에 이제 0으로 갈 때,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이제 0이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겠죠. 따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얘는 fx는 이제 0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어차피 연속함수잖아요. 연속함수 그냥 0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미안합니다. 좀 더 정확히 해드릴게요. 쏘리. 얘가 지금 이제 뭐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fx 자체를 그냥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fx가 이렇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0으로 간다. 그러면 0으로 간다 했을 때 결국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보다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따라서 얘는 fx는 어디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큰 데서 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g 마이너스 1 플러스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방향이 똑같죠. 얘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그래서 얘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 똑같은 값이 우리가 가우스 x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오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이제 가우스 x니까요. 디귿은 이제 gx에 이제 0을 대입하면 이제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에서 오면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0보다 큰 데서 올 때는 좀 다르죠. x가 0일 때 얘는 0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0에서 0 대입하면 0보다 큰 거 대입하면 결국에는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0이 되고요. 얘가 gx가 0이 되고 f0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0 마이너스 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1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 그럼 이 값은 지금 현재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이제 0을 넣은 값이나 마이너스를 넣은 값이나 다르겠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y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아니다. 자, 21번 봅시다. 21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x가 k로 가고 있지만 x가 k보다 큰 것에서 올 때, 우극한일 때, 그 다음에 좌극한일 때 보시면 이걸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k가 k보다 클 때, 그러면 k보다 크면 얘는 바로 k로 들어갈 거고 가우스니까요.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얘도 k인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k제곱이고 얘는 k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k에 k 플러스 1이다. 그럼 이제 약분하시면 결국 k 플러스 1분의 1밖에 안 남는 이 상황이죠. 지금 이거는 이제 리미트를 취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k보다 플러스 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좌극한 k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을 때 라고 하면 결국 이제 k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k고 k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으면
얘는 k-1이 그 다음 정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전에 정수일 거니까 얘는 아무리 오고 있어도 결국 가우스 값은 k-1일 것이다. 그러면 가우스 가우스 값은 k-1이고 그 다음에 얘도 가우스 값 k-1인데 그거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k를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요. k의 정확한이어도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거기서 플러스 k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1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값이 둘이 어때야 돼요? 똑같죠? 왜 똑같아야 돼요? 지금? 정확한가? 정확한가? 오곡하니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둘이 같다고 놓아서 계산을 하시면 그러면 k가 나오겠죠, 그쵸? k가 나올 거고 그때 k가 나오면서 또 그 각각의 값이 a가 되겠죠. 이 값이 a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24번 갑시다.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이 이제 5로 가고 있을 때 그러면 얘를 이제 따로 뽑아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9로 갈 때 fx 이렇게 뽑고요. 곱하기 리미트 x가 9로 갈 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9 넣으면 0이고요. 그 다음에 9 넣어도 0이잖아. 그럼 0분의 0 꼴이니까 약분할 걸 찾아야 되니까 결국 루트 x 마이너스 3으로 해결이 안 되겠죠. 따라서 루트 x 플러스 3을 곱해서 합차 공식을 계산해 준다. 그러면 합차 공식 해주시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x 마이너스 9가 되잖아요. 얘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합차 공식 해서 이제 이것이 약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9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5니까 이 전체가 5니까 정답이 나오겠죠. 자, 27번에 5번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5번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절대값 x는 당연히 0보다 작겠죠. 마이너스 x겠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3 플러스 3x에서 4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겠죠. 그걸 리미트 이제 x가 무한인 상황이었는데 마이너스 무한인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t로 바꿔야겠죠. 마이너스 x를 t로 바꿔서 그러면 x는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t를 무한대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무한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얘는 2t 이렇게 바꾸고 얘는 마이너스 x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t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 나오겠죠. 제곱차항 계수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맞을 거예요. 31번 봅시다. 얘는 이제 먼저 구하는 거를 뭘 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얘는 이제 x 제곱 묶어주시면 앞에 두 개만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만 x로 a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묶어주시면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 제곱 묶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겠죠. 근데 우리는 x 마이너스 a가 이제 약분이 되잖아요. 얘네들이 약분이 되니까 그럼 계산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a제곱인데 그걸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요? 얘를 a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2a제곱이겠죠. 나는 2a제곱 구하는 거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x-a로 다 약분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를 이제 x-a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뭐 xa라고 써도 되고요. 해서 a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곱셈 공식 써준 겁니다. 그럼 이제 약분하면서 a를 다 대입하시면 3a 제곱은 뭐 12다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32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꼴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바꿔주시면 먼저 지금 이제 n이 밑에 있는 이 분모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분의 1을 바꿔주시는 n분의 1 여기 지금 1이 이렇게 숨어 있을 거네요. n분의 1 얘를 이제 치환해 주는 거야. 그러면 n분의 1을 뭐 t로 치환한다 라고 하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한대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제 t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0 플러스로 가겠죠. 정확히는. 자, 그러면
우린 이제 얘가 n제곱이었으니까 결국 n은 이제 t분의 1이잖아요. 양변 역수치 해주면. 그럼 얘는 이제 t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f 4t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제곱인데,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제곱 길이도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t 그리고 f 4t 플러스 마이너스 f 해서 전체 제곱을 이제 묶어서 계산할 수 있다.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자, 그럼 어쨌든 이제 f 4t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fx를 x-3의 제곱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좀 더 수월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4t 플러스 1을 어디에 넣는 거예요? x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4t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자, f4t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여기다가 4t 플러스 1 넣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4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4t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1 넣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 이렇게 계산되겠죠. t 해서 요것의 제곱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자, 33번은요 뭐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정석적으로 하면, 얘가 지금 3분의 x 자체라는 수가 있는데 그 수에서 내가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가우스는 정수 부분에다가 플러스 뭐 해주시면 됩니까? 내가 소수 부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알파는 이제 0에서 1까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12 x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것만 남기고 먼저 넘길게요. 3분의 x 가우스 3분의 x는 그 다음에 3분의 x 마이너스 알파. 그럼 그걸 이제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계산해 주시면 얘는 이제 전개할 수 있죠. 그럼 각각 전개해 주면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2알파 이렇게 되겠죠. x를 뭐 무한대로 보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뭐 정답 나왔죠. 얘는 이제 얘는 숫자인데, 그지? 0부터 1까지 숫자인데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갈 게 뻔하죠. 따라서 4 마이너스 0, 4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 34번도요 마찬가지로 이 가우스 x를 뭐로 고친다. 우리가 x를 가우스 x 플러스, 이게 정수 부분이잖아. 거기다 소수 부분 더해주고 그 소수 부분 0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우스 x를 뭐로 넣을 수 있다? x 알파로 넣을 수 있다 해서 여기 대신에 그냥 x 알파 넣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알파가 이 값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36번 보시면 일단 x분의 fx의 극한값이 나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분의 fx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아래에다 다 x를 이제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x 나눠주고 x 나눠주고 하면 이제 얘는 이제 리미트를 각각 취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뭐 a로 갈 거고, 얘는 이제 5x가 되니까 약분하면 그냥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냥 0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38번 봅시다. 얘는 이제 이 꼴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는 느낌이죠. 따라서 이제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합차 공식을 둘 다 쓰면 x-3이고 그 다음에 fx-4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남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바로 합차 공식 x 플러스 3과 fx 플러스 4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은 우리가 역수랑 마찬가지예요. 역수니까 당연히 이 극한값이 2분의 1이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역수를 취해.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해주면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이제 2분의 1인 거야. 역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3 넣어서 이제 4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몇이 되는 거야? 얘는 이제 4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얘도 이제 3으로 가니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둘이 곱해주면 된다. 이 39번도 38번과 마찬가지로 그냥 꼴만 찾아주시면 돼요. 내가 이런 꼴이 어디에 있나 보시면 이건 이제 묶을 수 있잖아요. fx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도 이제 묶을 수 있죠. fx로. 분모도 묶어주시면 f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 근데 우리가 지금 x 플러스 2를 찾고 있는 거니까 얘는 다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우리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이런 녀석과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녀석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얘가 리미트 가면 어디로 가요? 얘는 이제 4로 갈 거고 얘는 리미트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얘는 각각의 대입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된다. 제가 40번 한 번은 풀어 드릴게요. 일단 fx가 이제 발산하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fx로 묶어 주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 다음에 얘는 3 플러스 2의 fx gx fx분의 gx가 될 거고 얘가 이제 5로 간다.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야 수렴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결국 이 녀석 자체가 리미트에서 0으로 가야 되니까 리미트 이 녀석이 뭐가 될까 생각해 보면 fx분의 gx가 몇이 돼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해서 전부 다 이제 fx로 나눠주시면 그러면 얘는 이제 날아가고요. 얘는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1로 날아가겠죠. 1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얘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가니까 이 자체를 이제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45번 봅시다.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일단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니까 얘가 fx가 2차로 시작하는 2x제곱으로 시작하겠고 뒤에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x가 2로 갈 때 얘는 이제 0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0으로 가겠죠. 따라서 f2도 0으로 간다. 그러면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니까 이제 바로 이제 0으로 가겠죠. 그럼 fx는 인수로 뭘 갖고 있겠어요? 일단 최고차항이고 인수로 얘가 2를 대입해서 0이 돼야 되니까 x-2를 갖고 있겠죠. 인수 정리해서 그 다음에 뒤에는 몰라요. 그래서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식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요. 밑에는 합차 공식 해줘야죠. 그럼 이제 약분이 된다. 약분이 되면서 이제 2를 대입하면 뭐 4분의 2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시면 얘는 이제 뭐 2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k가 4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 k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46번 보시면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래요. 그럼 이제 fx가 당연히 이제 뭐 x제곱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이제 0으로 가잖아요. 3 넣으면 얘도 3 넣으면 이제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f3이 이제 6이구나가 될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얘가 지금 3 넣어서 0이 됐구나. 그러니까 얘는 결국 x-3을 인수로 가지는구나 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이 녀석이. 그러면 fx 마이너스 2x가 뭘 인수로 갖는다? 이제 x-3을 인수로 간다 이렇게 봐야 돼. 왜냐면 3 넣으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2차 함수니까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여기까지 맞고 뒤에 인수가 하나 더 있겠죠. x 플러스 k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할 수 있잖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x-3 x 플러스 k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x-3이죠. 그래서 리미트 x가 이제 3으로 가니까 약분해 주시고 3 대입해 주시면 얘는 3 플러스 k가 이제 뭐가 된다? 4가 된다 해서 k 구할 수 있고요.
그 k는 1을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fx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죠. 그쵸? 요거 넘겨주시면 해서 이제 5 넣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47번 보시면 얘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결국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인데 얘는 최고차항이 3차면 안 되죠. 2차여야 되니까 얘는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로 시작하니까 결국 2x 제곱도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약분해서 이제 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그렇게 들어가고 뒤에는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는 이제 ax 플러스 b로 잡읍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0 넣었을 때 0이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이제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f0이 0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0 넣으면 이제 b는 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b는 0인 상황에서 얘는 0인 상황에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우리가 x로 바로 묶어가면서 묶어서 이렇게 놓을 수 있다. 리미트.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하시면 a가 나오겠죠. 해서 a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f1 계산하시면 정답 나옵니다. 자, 48번 보시면 얘는 지금 뭔가 0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가 지금 2차 했을 때 결국 마이너스 1이 돼야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fx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 넣었을 때 보면 얘가 0 넣었을 때 0이고요. 얘 0 넣었을 때 이제 f 0-3이 0이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fx-3이 결국 뭘 인수로 갖는다? x를 인수로 갖는다. 왜냐면 0 넣으면 0이니까. 그러면 x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아까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x 넣고 나머지 인수 하나 모르니까 x 플러스 k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 다음에 x제곱 해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계산해 주시면 결국 x 하나는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다 0으로 가면 지금 0분의 0꼴이 돼야 뭔가 수렴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0으로 가는데 얘는 0으로 안 가고 있죠. 0 플러스 k로 가고 있죠. 그러면 k를 뭔지 모르니까 결국 여기 0 넣은 것도 마이너스 0 플러스 k 얘도 0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k가 0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fx가 이제 나오는 거죠. 얘가 이제 0이니까. 그래서 fx 가지고 f1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것 중 49번 다음을 만족하는 것 중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fx는 결국 x-1을 인수로 갖고 있겠죠. 그래야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x-3도 인수로 갖고 있겠죠. 근데 인수로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약분해서 얘는 1이잖아요. 근데 약분해서 얘는 2가 안 되니까 여기다 2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2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x-2도 갖고 있고 x-3도 갖고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fx는 결국 x-2 그 다음에 x-3이에요. 자, 근데 최고차항 계수 몰라요. 자,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k로 놓고 여기를 k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모르니까 qx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굳이 최고차항 계수를 여기를 뺄 필요 없고요. 여기에 최고차항 계수가 그냥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2인데 이게 x 플러스 3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1이고 이게 2x 플러스 6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내가 k는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얘는 qx로 놓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차수가 이제 가장 낮은 걸 생각을 해보려면 결국엔 이제 이 녀석을 여기 이제 대입해야겠죠. fx에 대입하고 fx에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결국 얘는 얘랑 하면 약분이 되잖아요. 따라서 x 플러스 3에 x-3에 그 다음에 qx를 이제 여기서 이제 x를 2를 보내야 되고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q2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여기 분자에 넣어주시고 얘 약분해 주시면 x-3이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x-2에 qx가 되는데 얘는 어디로 간다? x가 이제 3으로 간다. 그럼 이제 1 되고 얘는 q3이겠죠.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1이고 얘는 2가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qx를 결국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fx가 차수가 낮은 거면 결국 차수가 낮으려면 qx의 차수가 낮으면 되잖아요. 이 차수가 낮으려면 얘 차수가 낮아야 된다. fx 차수 낮으려면 qx 차수 낮아야 되고요. qx 차수가 낮으려면 결국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차수 낮은 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면 뭐 k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내가 뭘 대입해도 똑같은 값 나와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q2가 1이니까 결국 q2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를 하고 2 나온 것 자체는 결국 같은 값으로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최소 우리가 1차를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문자 2개, 식 2개니까 풀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최소 1차로 잡고요. 그 다음에 그럼 fx는 결국 차수가 가장 낮은 그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qx는 x-2, x-3, 그 다음에 1차를 우리가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둘이 연립해서 우리가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어디에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a, b가 나올 겁니다. a 나오고 b 나와서 여기 대입하고 그 다음에 g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50번 봅시다. 50번은 우리가 최고치 한계수가 1인 이차함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식을 만족한대요. 근데 이 식 자체가 생소하기는 한데요. 상황 자체를 판단하면 결국 x에 a를 대입한다.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지만 얘는 fa로 가고 fa로 가잖아요. 그럼 결국 fa분의 fa다. 근데 이것이 1이지 3분의 2는 아닐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 자체는 모순된 식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우리는 그냥 계산은 안 되고 당연히 이게 0분의 0꼴인 부정형으로 계산이 돼야겠구나. 얘가 우리가 지금 이건 숫자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fa라는 게 남아있고 fa라는 게 남아있어서 약분한 건데 그게 아니라 얘가 아예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아예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약분되면서 이런 꼴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겠죠. 따라서 결국 이제 대입했을 때 fa 마이너스 a-a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0이죠. 따라서 얘가 0으로 가려면 fa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이제 a로 보내면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 fa가 0이니까 결국 이 녀석은 내가 2차 함수를 봤을 때 fx가 뭐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겠어?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겠죠. 그쵸? 왜 a 넣어서 0이니까요. 이 인수 정리 이제 자주 쓸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뒤에 모르니까 뭐 x-b로 놓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어디에 대입하는 거야? 여기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그 다음에 x-b 마이너스 x-a. 자, 분모도 마찬가지로 x-a 그 다음에 x-b 그 다음에 플러스 x-a. 얘는 결국 x-a로 다 묶이잖아요. 그럼 묶어주시면 얘는 x-a가 되고 얘는 x-a가 되는데 그럼 남는 게 이제 x-b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x-b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제 약분이 되겠죠. 자, 약분이 되면 이제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갈 텐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결국 a 대입해서 a-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b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몇이 된다? 3분의 2가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2다 3이다 하시면 안 돼요. 비율이니까요. 얘는 뭐 6분의 4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넘겨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녀석을 여기로 올려야겠죠. 그래서 3 a-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2 a-b 플러스 1. 자, 해서 우리가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주자면 얘가 지금 fx가 0인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한다는 건 결국 알파 넣고 0이고 베타 넣고 0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결국 뭐예요? 이것들이 결국 내가 a 넣고 0이고 b 넣고 0이잖아. a 넣고 0이고 b 넣고 0이다.
그러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이 알파랑 베타가 뭐랑 똑같은 거야? A랑 B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녀석이 A-B의 절대값을 구해라. 이 녀석과 같으니까 거기서 A-B를 이제 추출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51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f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런 상황 자체가 우리가 좀 낯설죠. 근데 이제 n제곱이 되어 있는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n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n은 이제 자연수인데 내가 지금 이게 차수가 중요하죠. 무한대니까 결국 뭐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을 해서 이제 나오는 요런 상황일 텐데 그럼 결국 차수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n을 범위를 나눠서 계산해주면 n을 1부터 조사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럼 n이 1이라고 했으면 내가 지금 이게 2가 되겠죠. 그쵸? 이게 지금 2가 되는 상황에서 뭐 x제곱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얘가 최고차항 계수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5x 세제곱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결국 5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fx가 5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x제곱 그리고 x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더 더해가지고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x제곱이 더 필요하겠죠. 2fx에서 그래야 x제곱에서 2x제곱 되고 그 다음에 얘니까 결국 1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뒤에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n제곱은 1이잖아. 그치? 1제곱이니까 결국 이제 이거를 내가 x를 나눠서 얘를 이제 보낼 거잖아. 어디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고 얘도 x를 0으로 보낼 거잖아. 그러니까 x를 0으로 보내는 동시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0을 넣으면 그러면 b는 자동적으로 0이 되겠죠. 그런 동시에 내가 x로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x 5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a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약분이 되면서 이 녀석을 리미트 어디로 간다? x가 0으로 가겠다. 그러면 얘가 이제 3으로 가니까 그럼 이제 0 넣으면 3이니까 a가 3이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최저차항 계수해서 우리가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러면 1분의 a죠. 1분의 a가 몇이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a가 3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1일 때는 f1을 지금 최대값 구하라고 한 거니까 f1 계산하시면 결국 이제 여기가 3이니까 5, 1, 3이죠. 개수가. 그러면 1 넣어주시면 그냥 9겠죠. 그러니까 개수의 합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n이 2일 때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는 n이 2일 때. 자, n이 2일 때는 우리가 지금 얘가 이제 세제곱일 거고 얘가 이제 제곱일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는데 2가 돼야 되니까 2가 돼야겠다. 최고차항 계수가. 그러면 얘는 7x 세제곱이 돼야 결국 2x 세제곱 되면서 1x 해서 1x 세제곱해서 우리가 1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7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한다. 얘가 7x 세제곱을 시작을 한다. 이제 뒤에를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이제 x제곱으로 약분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지금 0으로 가는데 x제곱이 있고 여기는 무슨 x제곱이 있어야 약분돼 가지고 우리가 0분의 0꼴이 안 될 거냐. 그치? 그럼 일단 x제곱을 갖고 있어서 0분의 0꼴이면서 우리가 그 0이 이제 삭제돼야겠죠. 그럼 여기는 x제곱을 이제 인수로 가지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결국 x제곱까지만 있어야겠죠. 왜냐면 뒤에 여기다 x까지 있어 보면 x를 못 묶을 거 아니야. x제곱으로 x제곱으로 우리는 묶어야 되니까 따라서 얘는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7x 플러스 a 해서 x 이렇게 해주시면 x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a까지 뭐 b까지 있었다면 bx까지 있었다면 여기 x제곱으로 묶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x제곱이 다 약분이 돼야 되는데 그지? 자, 따라서
얘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7x-a의 x제곱이니까 그거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시면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약분하면 결국 0 대입하면 여기 0 대입하면 a가 3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a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a가 3이니까 일단 3 대입하시면 7하고 3이잖아요. 그러면 10이네요. 그죠? 그래서 f1이 10이다. 여기 x에 1 넣으면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n이 3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n이 3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는 얘가 지금 4가 되는 거잖아, 4제곱.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죠. 얘는 어차피 4제곱이 돼서 2제곱 이렇게 돼야 되니까 영향 줄 게 없죠. 그래서 의미 없으니까 그냥 얘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내가 n이 3이든 뭐 아니면 4가 될 수도 있잖아요. n이 4가 된다면 여기가 이제 뭐 5 이렇게 될 텐데 얘도 x의 5제곱 이렇게 돼야 되니까 결국 어떤 것이든 항상 패턴이 똑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지금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아예 지정을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얘를 그냥 아예 n 플러스 1제곱이라 하면 얘는 2n 플러스 1제곱 2x의 x의 1 플러스 n 플러스 1제곱이죠. x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모르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fx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x n제곱 나눠 가지고 3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x n제곱이 있어야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저기 x n제곱으로 약분이 돼야 되는 꼴이기 때문에 여기는 x n제곱 묶으면 2x 이렇게 되죠. 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니까요. 그리고 뒤에는 모른다 해서 상수항 이렇게 a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는 이제 a가 좀 겹치니까요, 여기 아까 요거를 좀 b로 바꿉시다. 요거를 b로 바꿔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c로 바꿔서 하면 되겠죠. c로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 얘는 fx가 아까 말한 대로 2x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여기가 지금 이거 전개하면 되죠. 그리고 c x n제곱이다 이렇게 전개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약분해 주시면 얘는 이제 0 들어가면 c가 3이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아, 얘는 그러면 c가 3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f1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1만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뭐야? f1은 뭐가 된다? 1 대입해서 2 플러스 c, 여기 이제 3이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가장 최대가 되는 건 몇이에요? 얘는 최대가, 요게 최대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54번 보시면요, 뭐 요런 녀석들은 여기에다가 세제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제곱을 다 해서 얘 세제곱에다가 얘 세제곱에다가 얘 세제곱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나눠야겠죠. 해서 양변 다 나눠주시면, 이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해서 계산하면 정답 나올 거예요. 샌드위치 정리해야 될 거고. 지금 이제 55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안에가 이제 2x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 x에 2x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이제 다 2x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x로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x로 나눈다는 건 결국 x분의 1을 곱한다는 거고, x로 나눈다는 거고 x분의 1을 곱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나오겠죠. 정답이 나옵니다. 이제 56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이 녀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x를 미리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위에다 다 곱해주면 되겠죠. 10x 제곱 마이너스 1, 여기도 약분한 다음에 10x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0x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자, 57번은요, 얘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따로따로 사실 보면 우리가 이런 꼴이 보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보면 얘는 이제 fx가 남고 fx 남고 fx gx잖아요. 그러니까 fx가 두 개니까 이렇게 따로 찢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뭐 안 찢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약분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fx 하나 날아가고 얘 날아가가지고 gx분의 fx 남는 이런 상황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스, 얘는 이제 gx가 두 개잖아요. gx가 두 개고 fx gx니까 이것도 약분이 되겠죠. 그럼 약분되면서 그럼 얘만 남는 상황. 근데 얘는 이제 1을 넣어서 결국 x 리미트 뭐 하는 거야? x에 1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1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1로 가죠. 해서 계산하시면 결국에는 리미트 이 녀석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그걸 구해 놓으면 요것도 다 어디로 갈 거, 여기도 다 어디로 갈 거다? 리미트 x가 1로 갈 거니까 계산해서 그 다음에 3 곱하고 2 곱해서 더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59번 봅시다. 얘는 이제 세 함수가 있는데 지금 hx가 a, 1을 지난대요. a, 1을 지난다는 건 결국 이제 뭐 여기 지날 수도 있고 여기 지날 수도 있고 여기 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단 0부터 4니까 결국 0과 4 사이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은 안 되겠죠. 안 되고 요 사이에 있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 녀석이 되냐 안 되냐가 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냐 아니면 여기에 있냐, 이 교점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교점이 궁금하니까, 여기가 궁금하니까 둘이 이제 같다고 놓으시면 되죠. 뭐 넣어서 우리가 4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될 거냐. 그래서 4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4는 이제 16이고요. 루트 16이죠. 그래서 4죠. 루트 16이니까 4고, 그 다음에 G4는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에다가 루트 0이죠. 그 다음 플러스 4니까 4죠.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면 F4랑 G4랑 똑같구나. 그러면 결국 여기가 4,4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먼저 캐치를 하시면 사실 이제 쉬워지는 문제죠. 그러면 얘가 결국 뭐야? 얘가 지금 X가 4고, 그 다음에 얘가 X가 0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돌아다닌다? 이 녀석이 돌아다니는 거 A, A가. 따라서 여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A, A가 된다.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 해석해 보시면 지금 x축에 평행한 직선, 자, 이 녀석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fx랑 만난대요. 그러면 여기랑 평행한 직선이 fx랑 만난대요. 여기네요.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지금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x, 함수 gx랑 만난대요. gx랑 만나면 여기겠네요. 여기가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점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다. 점 B를 지나고 Y축이 요거죠. 그럼 평행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거랑 평행한 이 직선이 뭘 만난다? HX를 만난다. 그러면 여기가 C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구해주시면 A는 먼저 이제 이 X축에 평행한 거랑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결국 Y가 A가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는 무엇 콤마 일단 A가 되는 거야. A는, 자, 여기는 A가 무엇 콤마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를 모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함수 자체가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 fx에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면 돼? y 값이 a가 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얘가 a가 된다 해가지고 루트 2x 플러스 8은 a 해서 양면 제곱하면 뭐 2x 플러스 8은 a 제곱, 이렇게 해서 x를 구하시면 되죠. 그 x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계산하시면 2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도 이제 구해야겠죠. 여기 아니네요. 쏘리. 여기 지금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구해야 되는데, 이 b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 y가 a인 상황이니까 gx랑 만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a가 된다 해가지고 a가 된다 해가지고 구하시면 결국 x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x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한다? a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8 플러스 4인데 이거에 4 넘겨주면 a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시면 돼요. 제곱하면 이제 x가 나오니까 그 x는 어떻게 구한다? b. 얘는 똑같이 y가 a인데 여기는 2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2 뭐 이렇게 돼요. 계산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그러면 c가 남았죠. c는 이제 이 x 값이 똑같은 거잖아. x 값이 똑같은 거니까 얘가 x는 무엇이죠? 따라서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c는 자동적으로 얘랑 똑같고 그 다음에 y 값도 똑같겠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지금 AB와 BC네요. 그럼 AB는 뭐예요? 결국 여기랑 여기 X좌표 봤을 때 그 차이니까 그러면 큰 X에서 작은 X를 빼야겠죠. 그럼 큰 X에서 작은 X 빼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BC는 결국 X값이 똑같죠. X값이 똑같으니까 결국 Y값만 큰 데가 여기죠. 여기 큰데 Y에서 YC에서 여기 B를 빼준다. 그러면 요 길이가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는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제 큰 데에서 작은 데를 빼고 해서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정답 나옵니다. 자 60번은요 우리가 지금 이 t, t제곱을 지난 다음에 OP의 수직이래요. 근데 OP는 결국 기울기가 x분의 y잖아. x분의 y가 이제 t분의 t제곱이니까 t죠. 그럼 이게 기울기가 t면 기울기가 t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t분의 1이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 그럼 기울기 알았고 지난 점 알았으니까 얘는 직선 방정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분의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나는 그 y절편을 구하면 되죠. y절편은 결국 이제 x에 0 나오는 거 해서 여기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넓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원점과 뭐 요 사이의 거리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원점과 이 사이 거리하고 이 사이 거리에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어떤 게 더 나아 보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밑변을 예로 보고 어차피 y좌표는 아까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0 넣으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를 높이로 보는 거죠. 이 높이는 뭐예요? 결국 x값이 차이니까 이게 x가 0이고 x가 이제 t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t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아까 y좌편 해가지고 2분의 1 AP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나옵니다. 자 62번 보시면 얘는 이제 유리함수죠. 이 유리함수는 일단 정근선은 x가 0이고 y가 1인 거니까 0,1을 우리가 정근선을 교점으로 잡고 이렇게 정근선이 놓여져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k값이 양수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죠. 뭐가 X는 T가 만나는 점이래요. 근데 T가 지금 마이너스 4의 근처니까 결국 왼쪽에다 이제 그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X는 T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 P라고 하고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한대요. 그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가 Q일 거고요. 여기가 이제 Q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R일 거겠죠. 수선의 발이니까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래서 이렇게 직각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QR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래요. QR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는 요 녀석이 되겠죠. 여기랑 여기 아이고 잘 안 그려지네요. 그래서 이 둘을 지나는 게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야. 그러면 어쨌든 내가 얘가 t니까 결국 이제 t 콤마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얘가 t가 이제 t 콤마 그 다음에 요걸 지나잖아요. 그럼 t 넣으면 결국 t분의 4 플러스 1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수선의 발 내리면 q는 그대로 이제 t 콤마 0이 될 거고요. 여기 r은 y가 유지되는 거니까 0, t분의 4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울기는 구할 수 있죠. 그 기울기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뭐
t분의 t에서 0 뺀 거 분해죠. 그 다음에 0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요게 이제 mt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정답 나옵니다. 자, 64번 보시면 지금 점 a, a래요. 여기가 a, a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내린대요? 지금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니까 결국 여기 내리면 결국 Y는 똑같겠죠. Y는 똑같으니까 무엇, A가 되는데 이 A는 결국 얘랑 같을 때 나오는 이 교점이니까요. 그러면 둘이 같다고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X. 자, 일단 이렇게 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이제 2, 3에서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요? 위에 붙으니까 x가 이제 2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양수니까요. x가 요건 안 되겠죠. 마이너스 3은. 그럼 이제 여기가 2,2니까 여기는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r 구하는 거죠. r은 여기에 수선알바를 내린 거니까 a가 그대로 붙는 거니까 a, 그 다음에 여기 a 넣으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 길이는 당연히 위에서 아래 빼면 되고 요 길이는 2에서 a 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65번은 지금 이 녀석이 극한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abc를 전부 다 모르잖아요. x값을. 그래서 이제 x를 t로 두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a는 여기가 지금 t를 넣으면 뭐가 돼요? t를 넣으면 루트 t, 루트 3t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를 넣으면 t, 루트 t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모르는데 여기 교점이죠. 어디랑 어디? 얘랑 교점이니까 그러면 둘이 같다고 하면 결국 이제 x는 3x 마이너스 2니까 x가 1이겠죠. x가 1이니까 얘는 x가 1인 곳이다. 그럼 이제 1 대입하면 이제 어차피 y도 1이잖아요. 그러면 1,1이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t,1이겠죠. 왜냐면 y가 똑같이 y는 1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C, BC니까 AC는 위에서 아래 빼고 마찬가지로 BC도 위에서 아래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점 P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AC랑 BC는 결국 A랑 B가 당연히 위에 큰 구조겠죠. 더 위에 있는 이런 구조니까 결국에는 그대로 빼서 뭐 절대값 안 붙이셔도 된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P의 오른쪽에서 오는 건데 여기가 아까 1이었죠. X가. 그럼 1보다 큰 데서 오는 거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1 플러스. 근데 이거는 T가 가고 있는 거니까 T가 1 플러스로 가고 있다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66번 보시면 얘는 반지름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을 이제 r로 잡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원점이 중심이니까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점은 결국 x, y를 지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 결국 y를 따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y제곱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y는 루트 3x니까 y제곱이 3x일 거냐. 그래서 y제곱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결국 x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죠. x제곱 플러스 3x r제곱. 그러면 얘는 이런 표현이 현재 나온 거구나. 상황에서 이제 r을 구하시면 루트면 씌우면 되죠. 왜냐면 이제 r은 양수니까,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그러면 얘잖아요. 그쵸? 그럼 이 녀석이 반지름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QH를 구하면 결국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죠. OQ에서 OH를 빼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은 R인데 얘는 지금 X 값이잖아요. 그래서 R-X가 될 거야. 얘는 R-X가 되는데 그게 그 R이 얘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그대로 얘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높이
pH 구하는 거죠. pH를 구하시면 여기는 이제 y 값이잖아요. 그 y 값은 결국 루트 3x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의 제곱이라고 돼 있지. 따라서 pH는 이제 루트 3x인데 얘는 제곱이니까 어쨌든 뭐 이거 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대입해 주셔서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겠죠. 자, 우리가 원의 접점이 나와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얘랑 얘를 x, y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얘는 tx 플러스 루트 4t 마이너스 t의 제곱 y는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는 거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얘는 t, 이제 4 루트 4 마이너스 t 제곱인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p좌표는. 그 다음에 q좌표는 결국 x 절편이잖아요. 그러면 y에 0 넣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x는 이제 4분의 t 이렇게 되겠죠. 콤마 0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점이니까 얘는 절반에서 2분의 t 콤마 0이겠죠.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이 뭐가 되나요? 밑변은 지금 여기서 여기를 여기 잘못 썼네요. 쏘리. 여기가 지금 0 넣으면 지금 t분의 4죠. 여기는 t분의 2겠네요. 그래서 이제 절반 하시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길이는 지금 밑변은 t분의 2가 될 거고요. 여기서 여기 빼니까요. 그 다음에 높이 여기죠. 이 높이는 결국 이 y 값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루트 4-t 제곱. 그래서 2분의 1까지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라. 이제 이게 st니까요. 자, 68번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지금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있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아래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어주시면 얘는 지금 이 왼쪽 넓이 그 다음에 요 넓이를 이제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더하니까 결국 이제 밑변 길이를 더한다. 그러면 2a 더하기 여기는 이제 여기가 2a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6제곱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데 그거 몇 개? 2개잖아요. 위아래 2개니까. 그래서 2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넓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이 2a이고 높이가 6이나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한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a 이렇게 계산하시면 결국 a와 r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r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이걸 약분하고 이제 r로 정리해서 r은 뭐로 정리해서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69번도 마찬가지예요. 68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r로 잡고 다 표현만 하면 돼요. 그럼 이게 r이면 우리가 2분의 1 r 그 다음에 밑변이 지금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각각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x가 되니까 bc를 x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동적으로 루트 4-x제곱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r에다가 얘를 다 더해야 되니까 다 더해주시면 2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4-x 제곱이다. 그 넓이가 결국 뭐가 된다?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 루트 4-x 제곱 x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2분의 1 날아가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저번에 둘레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L은 결국 2파이 R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L을 2파이 R로 바꿔주고 나서 계산하시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2파이 R에다가
x다. 그럼 r을 다시 여기서 r 남겨둔 다음에 r은 무엇분의 무엇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리미트 취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다. 자, 7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넓이가 지금 APQR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들의 넓이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이 넓이의 2배겠죠. 여기 삼각형 넓이의 2배니까 여기에 높이를 구해주시는 게 목적이겠지. 자, 그럼 결국 이 밑변과 높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를 구하도록 해봅시다. 근데 여기 이제 R 나와 있으니까 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반지름이겠죠. 여기도 이 원 입장에서 반지름 스몰 r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각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직각. 왜냐면 이제 지름이니까 여기서는 중심각이 180도면 완주각이 9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8이죠. 반지름의 2배니까. 그럼 이 길이를 알 수 있지.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밑변 제곱에서 한쪽 변 제곱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pb인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 높이였잖아, 그치? 이 높이는 결국 우리가 소공식 쓸 수 있죠.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 이제 넓이랑 관련된 건데 이 밑변 곱하기 높이랑 똑같겠죠. 따라서 이제 p, 여기를 h를 잡읍시다. ph는 ph 곱하기 8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분의 한 이 넓이가 뭐랑 똑같다? 2분의 1 해서 요 둘 곱한 거랑 똑같죠.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2분의 1 지워지고 8을 여기 밑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pH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SR이죠. 이 SR은 뭐야? 결국 넓이잖아, 넓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현재 이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는 밑변이 R이고 높이가 요 녀석이죠. 이제 pH지. pH가 되고, 근데 거기다 2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몇 개 있어요? 그게 2개 있는 거잖아. 그치? 아래쪽까지 2개가 있는 거니까 얘는 거기다 2배 하면 된다 해서 2는 약분이 되고요. 그럼 pH를 어떻게 하는데, 여기다 이제 대입한 다음에 그게 이제 SR이죠. 그 SR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정답 나옵니다. 자, 78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이제 3 넣어서 0이잖아요, 그쵸? 얘는 3 넣어서 0이죠. 왜냐면 x-1에 x-3이니까. 그럼 얘도 이제 3 넣어서 0일 텐데, 우리는 이 식을 이제 3을 넣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이제 0이잖아요. 그럼 b는 이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일 텐데,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 플러스 3이죠.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죠.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대입해서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는 지금 x 마이너스 3, x가 3으로 가니까 이게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0으로 가는 게 결국 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인수로 갖고 있을 거야. 그래야 얘도 0으로 가니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3으로 봐서 a 플러스 3.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긴 다 자동적으로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 해준 다음에 그거 이제 약분해 주시면, 얘는 이제 약분해 주시면 되겠죠. 3끼리 x-3끼리 약분해 주면 된다. 자, 79번은요 우리가 지금 2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러면 2 넣어서 루트 4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이제 0으로 가니까 b는 루트 4 플러스 a가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셔서 뭐 하면 돼요? 이제 유리화 해주시면 됩니다. 유리화. 그래서 요거 이제 플러스 곱하고 플러스 곱해가지고 유리화 해주시면 정답 나올 겁니다. 자, 80번 보시면 얘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결국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어디에 있어요? x는 -1이나 x는 1에서 우리가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얘네는 여기서는 당연히 계속 연속적이고 여기서도 연속적이니까 결국 안 만날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다. 따라서 -1 대입하고 1 대입해서 같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우극한 비교하면 되니까. 자, 81번 보시면 얘는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좌극한이죠. 우극한이죠. 우극한이 더 큰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2점을 찍었을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부분,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부분 찍어가지고 어디가 더 큰 거, 우극한이 더 큰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극한이 큰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어가면서 하시면 되죠. 그걸 정수만 그으면 되겠죠. 끊긴 데서, 불연속인 데서 그으면 되겠죠. 정수가 아니라. 자, 82번은 지금 얘가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죠. 그럼 기함수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얘를 원점 대칭이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이 원점 대칭을 그리면 되겠지. 원점 대칭 그릴 줄 모르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이렇게 그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어줘서 판단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82번. 자, 83번 보시면 얘는 이제 기억 부분은 좀 대표적인 아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값이 존재하면 이 값도 존재한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녀석은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끊긴 얘를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1이고 여기는 1인 거야. y 값이. 그러면 여기 x축이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gx가 이제 반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반대로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럼 결국 이제 더하면 무조건 왼쪽 더하면 여기는 지금 1이잖아요. -1이고 왼쪽 더하면 0이고 그 다음에 우극한 더해도 0일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얘는 존재를 하겠죠. 0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존재를 할까에 대해서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 존재 안 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발례를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발례를.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얘도 이제 위에랑 비슷한 맥락이겠죠. 얘가 이제 fx, gx가 빼서 0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a 넣었을 때 극한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극한값 같냐고 물어보면 결국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gx라고 해봅시다. 이게 gx야. 요게 gx면 이게 gx. 그 다음에 fx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라고 해봐. fx도 마찬가지로 이거야. 그러면 이게 fx면서 gx야. 그러면 내가 이제 빼면은 당연히 0이겠죠. 내가 이 식 그대로 해서 이 식 그대로를 빼면 0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니까 gx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지점을 잡아도 여기는 1 빼기 1이니까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다 이제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맞게 되는데 얘는 극한값이 무조건 이 부분에서 존재하냐는 우리가 확답할 수 없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도 안 되는 거고요. 비슷한 맥락이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얘는 각각 존재하면 얘가 존재한다. 자, 결국 우리는 리미트는 더하기가 되죠. 얘는 이제 더해주시면 리미트 이거 2배가 지금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치? 얘네 둘이 더하면 그치? 그래서 그럼 얘도 존재하니까 2배도 존재하니까 fx도 존재하겠죠. 실수배도 가능하니까 변형이 따라서 디귿이 맞다. 자, 84번 봅시다. 기억 보시면 우리가 얘는 좀 낚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얘에서 얘 값이 존재하면 예를 들어서 얘에서 얘를 나누면요. f에서 결국 f 나누기 g를 나누는 거잖아. 그럼 이제 번분수 하시면 이거 약분되니까 이거 g죠. 그러니까 존재한다 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데 근데 우리가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존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분모가 0이면 존재 안 한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확정 지어 버리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모른다 라고 보셔야 되니까 얘는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존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히 얘가 뭐 3이고 그럼 얘도 뭐 3이에요. 그럼 얘가 3이면 얘가 3,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1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치? 이 자체가 이제 3이면요.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곱할 수가 있죠. 리미트 경우에는. 그래서 곱셈이 성립을 하니까 그리고 이거 약분되니까 그리고 fx가 되죠. 그러면 fx 존재하고 그 다음에 gx 존재하니까 더한 것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각각 존재하는데 내가 지금 gx를 존재하나 묻는 건 여기서 여기를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나누면 당연히 존재하는데 분모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되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모라는 건 결국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모가 이제 0이 되면 안 되는데 0이 되면 안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럼 존재한다는 거지. 자, 85번 봅시다.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하고 존재한대요. 근데 내가 gx를 만들려면 여기서 여기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얘가 0이 됐을 때 존재 안 하겠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니은 얘는 각각 존재하면 gx 존재하냐는 결국 여기서 여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얘에서 얘를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f 그래서 fg를 나누면 결국 이렇게 되니까 ff 약분되면서 g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엔 얘가 0이 된다의 가능성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둘이 곱하면 되죠. 곱하면 존재를 하니까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요. 자, 86번 보시면 얘는 이제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냐고 묻는 건데 이런 발례를 꼭 알아놔라. 내가 fx를 이렇게 되고 fx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했죠. 이거는 반대로 그려줘야 되죠. 반대로 그려주시면 된다. 다음 이제 fx고 얘가 gx야. 근데 우리 더할 때는 결국 1이랑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1, 마이너스 1 왼쪽 더하면 똑같고요. 마이너스 1 오른쪽 더하면 똑같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렴을 해요. 그러나 각각은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여기는 지금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알파로 두고요. 여기 이제 베타로 두고요. 결국 이 둘을 연립해서 fx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2fx 나오는데 그 이제 리미트니까 그 리미트가 이제 둘이 더하면 요건데 그걸 이제 2를 바깥으로 뺀 다음에 우리가 2를 나눠주시면 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얘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gx도 나오겠죠. gx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gx 나오니까 그 2gx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근데 그걸 2로 나눠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 둘을 곱하는 거죠. 그럼 곱하면 당연히 수렴값이 있으니까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요런 상황이 되는 거야. 내가 이게 이제 한쪽으로 갔을 때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fx가 작고 그 다음에 gx고 hx요.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 hx에서 fx를 빼도 이 차이는 이제 0으로 수렴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y는 알파에 다가가니까 그러면 gx는 수렴하겠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y는 x 같은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y는 x에 이제 수렴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렴해요. 그럼 이제 이게 hx고 이게 gx고 그 다음에 이게 fx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뺀 거는 결국 이제 차이가 안 나겠죠. 위로 쭉 갔을 때는 이제 모이니까 차이가 안 나겠죠. 그럼 이제 0으로 수렴하는데 gx는 어디로 가니? gx는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발산할 수도 있을 거니까 틀렸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니은만 맞는 상황이 되고요.
자, 87번 보시면 얘는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이건 상황만 잘 봅시다. 얘가 무한대로 가고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3으로 가요. 3으로 가는데 우리는 위치가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이제 t-2 그리고 3t-6 해가지고 플러스를 해주시면,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얘는 지금 결국 t-1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이제 f 3-t-2분의 1인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 상황에서 우리가 t를 무한대로 보내요.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3-0으로 가는 거야. 따라서 f 3-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게 굉장히 작은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의 좌극한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를 마이너스 대신에 원래 마이너스 0 이렇게 썼었는데, 요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왜냐면 이게 굉장히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의 왼쪽에서, 3보다 작은 데서 가까이 온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정확하게, 뭐 본인이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뭐 m 같은 걸로 나가지고 이게 3-가 갈 때 fx 뭐냐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뭐 어쨌든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3의 왼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그냥 3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얘는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죠? 요 왼쪽 녀석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녀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88번 볼 건데 여기 사실 이제 87번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87번 알면 사실 이거 계산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2에 이제 t-1에다가 플러스 3이잖아요. 그래서 t-1이고 얘는 이제 t-1에 3에다가 플러스 2잖아요. 그쵸? 유리함수 꼴이 됐죠? 그럼 결국 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2 플러스 0으로 가는 거죠. 2 플러스 f2 플러스인 거야. 그러니까 2 플러스를 가면 2의 오른쪽에서 오는데 얘는 결국 y 값은 0의 위쪽에서 오죠. 0의 위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결국 이 f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지금 f가 하나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0의 위쪽에서 오고 있다 해가지고 0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얘를 결국 t 플러스 1에다가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취하시면 되니까 이거 이제 다시 계산하시면 f 이제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면 근데 얘가 생각해보면 지금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게 이게 마이너스 0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0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0이 아니라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만약에 이제 그린다 하면은 이제 유의함수 그리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무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1보다는 위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1 플러스. 1 플러스인데 이게 식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내가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 값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값인데 근데 결국 어쨌든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0인데 0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0분의 4, 마이너스 100분의 4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는 마이너스 0으로 가까이, 아니 0 마이너스 0이라기보단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1에서 0을 빼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0이니까 f 1 빼기 0 하면 1이죠.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해서 요거 이제 리미트 보내주시면, 똑같이 보내주시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89번 보시면 이제 함수와 만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상황 자체가 0, 마이너스 5를 꼭지점으로 하는 요런 그래프였는데 이게 지금 절대값이 붙었잖아요. 그치? 그럼 절대값 붙은 상태에서는 결국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이게 그러면 이제 높이가 여기가 0,5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자 라는 거고, 그럼 이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텐데, 이게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래요. 그럼 y는 t는 여기일 거냐, y는 t는. 근데 이게 만약에 t가 0에 가까워져, 0보다 큰 데서 0에 가까워져, 여기죠. 0에 가까워지면 계속해서 몇이요? 계속해서 4개잖아요, 교점이. 교점이 계속해서 4개니까 교점의 개수가 몇 개? 4개로 유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5 플러스예요. 그럼 5보다 큰 데에서 5로 오는 거잖아. 그 5보다 큰 데에서 계속 5로 오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보이죠? 그쵸? 몇 개를 유지하면서 가는지. 그러니까 5보다 크면서 이제 5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개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오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0번. 자, 함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정확하게 그리면 풀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려보시면 얘는 이제 x-1분의 x-1 플러스 4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y는 x-1분의 4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에 하니까.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얘가 지금 k가 양수니까 얘가 이제 x가 1이고, 근데 x가 1보다 큰 데에서만 그린대요. 그러면 x가 1이고 y가 1인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럼 결국 이 여기 있는 정근선은 사실 안 그리셔도 되죠. 이렇게 그려면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결국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강제로 칠기 때문에 플러스 4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3 되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1,4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떨어지는데 1 넣어서 몇일지 생각해보면 1 넣으면 0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를 포함하겠죠. 포함하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y는 k와 만나는 점의 개수죠. 자, 그럼 y는 k와 만나는 점의 개수는 우리가 그냥 상황만 생각하면 되죠. 얘는 처음에 여기서는 한 개죠. 그죠? 여기서는 한 개였다가, 자, 여기 한 개고요. 여기는 몇 개요? 여기는 두 개죠. 여기 개수만 쫙 세줄게요. 여기는 한 개고 여기는 두 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개죠. 근데 여기 정근선에서도 달라지겠지. 정근선일 때는 딱 두 개, 정근선일 때는 딱 두 개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서도 당연히 두 개고 여기까지 두 개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결국 gk라는 거를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게 지금 다 y는 k니까 k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보면, k에 대해서 gk가 어떻게 변하냐 식을 만들어 주시면, 뭐 이거를 y로 써가지고 y는 gk 써가지고 y는 gk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k가 0보다 작을 때는 한 개잖아요. 한 개. 그러니까 한 개가 된다. 그래서 한 개를 유지하다가 0이 됐을 때 딱 두 개겠죠. 0이 됐을 때 두 개가 되니까 여기는 1, 여기는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2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2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근데 이제 1이 됐을 때 2이긴 한데 그 이후부터는 3개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3개니까 결국 여기까지는 2인데 1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3개 만난다. 3개 만나다가 이제 언젠가 2개가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y가 4일 때죠. y가 4일 때니까 y가 4죠. 그러면 4일 때 2개를 만나게 되는 거고, 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위부터는 다시 한 개를 만나죠. 그러면 한 개를 만난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다면 우리는 요거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풀어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꼭 그리지 않더라도 그냥 계산할 때 이제 k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이면 0보다 작은 데서 올라온다. 그럼 0보다 작은 데서 올라오니까 계속 한계를 유지하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이제 뭐 한계고요.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k가 4 플러스니까 k가 이제 4보다 큰 데서 오고 있으니까 계속 한계를 유지하겠죠. 한계를 유지하는 거야. 그럼 한계를 유지하니까 이게 그러면 그냥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g1을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야. g1. 그래서 g1은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그쵸? 그래서 2가 되니까 그럼 뭐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필수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술하려면 뭐 당연히 요게 있으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로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